수학 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볼까요? 근데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화 연산, 수화식,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김쌤께서는 학창 시절에 되게 수학 좋아하셨나요? 수학보다는 네. 아무래도 좀 영어를 더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수학이 조금 어려우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수학이 고2 들어가니까 좀 많이 어려웠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교과서에는 훨씬 더 손이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학이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수학은 딱 정해진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거의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찾느라고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만약에 다시 배워보신다면? 다시 수학보다는 다시 영어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아까 저희가 네. 여러 가지 한자를 통해서 네. 개념들을 이해하니까 네. 제가 만약에 다시 중고등학교 때 돌아갔다면 훨씬 좀 이렇게 쉽게 네.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죠. 네. 네. 그러면 홍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학 용어와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 역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서 근데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데 내가 조금 더 또렷하게 어떤 개념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집에서 수학 문제를 가끔씩 뭐 칠판도 있기도 해가지고 풀기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수학이란 과목이 나중에 다 졸업해보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도 있다. 신기하네요. 어떤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수학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뚜렷하게. 네. 그래서 답이 있는 문제를 딱 맞췄을 때 어떤 쾌감 같은 것도 있고 성취감 같은 게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라는 것도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물론 이제 풀이집 같은 게 있죠, 수학에. 네. 그래서 뒷부분에 어떤 해답이 나오는 과정 같은 것을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 되게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방식대로 풀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전교 1등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되게 창의적인 학생이네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상당히 매력이 나름대로 있다. 보통 문과 하면은 수학을 싫어해서 문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홍승 같은 경우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집에서 수학도 많이 푸시고 옆에 사람한테도 많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라는 그 이유는 예전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좀 다시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수학 교과서 한자 용어 이야기가 지금 홍쌤한테는 되게 뭔가 의미가 있고 또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실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학문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학도 의미가 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학 용어 같은 것 다른 과목도 그런 용어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의미가 나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난 시간에 뭐 이런저런 우리가 용어들을 같이 개념들을 봤었는데 혹시 좀 지금 생각나는 그런
기억나는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근해 공식 같은 경우 아까 산스크리트어 예예. 네. 무라에서 무라? 왔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예. 이게 되게 그 묻혀 있지만 이걸 풀어가는 게 이미 존재했지만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근해 공식이 상당히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예예. 네. 그리고 기약 분수 그 상형 문자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 만들어진 그 한자하고 상형 문자에서 어떤 밥그릇이 되게 리얼하게 그렇죠.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약간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약 분수라는 거하고 아니면 또 인수분해, 소인수분해라든지 아까 소수가 한 3가지 정도 그렇죠. 네, 예. 뜻이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적은 수 그리고 우리 소수점 할 때 그 네. 소수 그리고 이제 프라임 넘버. 네, 예. 그래서 2, 3, 5, 7, 11 네. 약분이 안 되는 네. 그런 걸 이제 프리머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몇 가지 그 언어들 지금 한자, 영어, 한글 그리고 뭐 수학,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좀 융합 예, 과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새로운 개념을 통한 수학 이해가 좀 개념 이해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부, 2부, 3부 해서 방정식과 함수 네. 한 3분의 2 정도 했고요. 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랑 그리고 집합과 확률 그리고 도형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수 부분에서 이 화면에서 어떤 게 보이시죠? 예, 여기 선들이 보이시죠? 네. 예, 선이. 곡선도 보이고 그렇죠. 네. 예, 우선 이게 바로 곡선이죠. 네네. 예, 곡선의 특징은 뭘까요? 좀 유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부러져 있죠. 네네. 그에 비해서 이거는 직선이죠. 네. 근데 이 직선이 이 곡선에 어떻게 되어 있죠? 맞닿아 있는, 접해 있는. 그렇죠. 접해 있죠. 네. 예, 접촉이라는 말 아시죠? 네네네. 예, 그것도 이제 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곡선에 접해 있는 선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접선.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시간에. 스파이가 접선하는 것도 이건가요? 예, 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네. 예, 마주치는 네. 거니까. 예. 그래서 보면 그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이 세로는 뭘까요? 이게 법선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인데 네. 이 접선에 비해서는 좀 생소하죠. 법선 같은 네, 경우. 네, 네. 예, 수학에 보면 이 접선에 수직하는 선을 네. 이제 법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생선. 그렇죠. 단어 그냥 같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접할 접자는 이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이죠. 이게 네. 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봉건 시대 때는 정식 부인이 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나머지 부인들을 네. 첩이라고 하는. 네. 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첩을 뭐 애첩이다. 네. 할 때 그 첩자입니다. 근데 주광지철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문화가 네. 문화가 이제 지금이랑 좀 달랐죠. 네. 근데 이 첩자의 원래 모양을 보시면 밑에 여자 여자가 있죠. 네. 네. 근데 위에 이 부분이 원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림을 보면 이제 되게 화려한 머리 장식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여인이라는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광지처보다는 첩이 좀 더 많이 꾸몄던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또 그래서, 첩도 별로 없지만.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기억에 사극 같은 거나 네. 근대 그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조광지처랑은 약간 거리를 유지하고 남편이 걷는데 이 첩들은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팔짱을 낀다거나 네.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접한다는 느낌이 있죠.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에서 이 접할 접자에 이 오른쪽 부분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이 왜 오른쪽에 왜 첩자가 들어왔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음. 발음이 네. 첩에서 뭐로 접으로? 바뀌었다? 접으로 바뀌었다. 예, 근데 유사하게 바뀐 것이죠. 네. 근데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손과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손수변이 들어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선. 원이나 곡선이 어떤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경우 그 직선을 접선. 요 점이 요 점은 뭐라고 할까요? 접점. 네, 맞습니다. 예,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점. 뭔가 우리가 꼭 수학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뭔가 접점을 찾는다 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쵸.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 용어 안에서도 접점이라 아까 네. 이제 뭐 스파이와 접선한다 약간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컨택트 포인트요. 맞습니다. 예, 뭔가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할선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글로 할선 이렇게 하면 좀 잘 모르겠죠. 네. 할 뭐지? 그런데 한자로 보면 이게 할선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를. 그렇죠. 자를 할자. 자른다. 약간 할복도 그런. 네, 맞습니다. 좀 네. 무섭긴 하지만 네. 이게 자르는 겁니다. 할복은 이제 배를 이렇게 네. 해서 그것도 일본에서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게 신라에서 넘어간 풍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라 시대 때 뭐 화랑이라던가 네. 이렇게 할복을 했었던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오래 살아야죠. 네. 건강하게. 백세 시대인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자를 할 자를 보면 여기 오른쪽부터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힘력 칼도자인가요? 예, 칼도자입니다. 네. 힘력자랑 약간 비슷하게 약간 생겼죠. 비슷 헷갈릴 뻔했어요. 근데 네. 자른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뭘 가지고 자른다. 칼로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칼도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가위는 해당이 안 되나요? 가위도 좀 위험한 물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약간 의미 같은데 네. 왼쪽은 발음 부분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요거는 해롭다 할 때 해자예요. 그런 거. 예, 근데 발음이 자를 해가 아니라 자를 할이 됐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이 관련된 책을 보면 이제 해라는 계열, 할이라고 하는 계열이 발음적으로 이제 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쓰였을 때는 해지만 이런 복합어라고 해야 되나? 형성자라고 하죠. 이렇게 네. 됐을 때는 발음이 할로 바뀐다. 그리고 원래 발음은 해와 할이 발음상으로는 통할 수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른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아까 접선은 뭔가 접하는 선이라고 했고 할선은 어떤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르는. 그렇죠. 절단하는. 그렇죠. 자르는 선. 그러니까 절편하고 약간 좀 개념이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절편은 그 X축을 자르는 거였죠. 네. X절편 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죠. 네. 원을 이 직선이 자르는 거죠. 네. 예, 여기 보면 여기서 한번 잘리고 여기서 한번 잘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원을 관통한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관통하는 요 선을 할선, 자르기 때문에 할선이라고 네. 한다. 그냥 근데 네. 한글로만 봤을 땐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한자 같은 걸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글은 네. 소리를 드러내지만 네. 뜻을 감춥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거꾸로 이 한자는 반대예요. 뜻을 보여주는데 소리를 감추는 거예요. 약간 현미경 같은. 예. 근데 이제 네. 한자는 뜻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네. 반대로 발음을 숨긴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네. 한글은 거꾸로 발음이 되게 쉽죠. 네. 예, 할선. 네. 근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자를 알아야 또 그 개념이나 뜻이 훨씬 와닿는. 그래서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는 문해력 같은 것도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한자를 아는 것이 좀 그 해답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죠. 네. 한글은 뜻을 숨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네. 그리고 한자는 한자어죠. 한자어는 소리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다 알면 해결이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거의 장점은 소리죠. 이거의 네. 장점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할선도 알고 요 한자어로 된 할선도 알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알아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하게 쓸 때는 한글로 써도 되고 조금 깊이 들어갈 때는 한자를 같이 보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에도 여기 보면 선, 직선이 이렇게 다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원의 접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 점은 접점. 그리고 이거는 원의 원점. 네. 그래서 이런 도형처럼 그래프로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 다음에 4부 집합과 확률입니다. 김쌤은 어떻게 집합하면 뭔가 떠오르는? 그 운동장에 집합해서 그쵸. 열심히 굴렀던. 예, 저는 군대. 근데 그 일반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집합을 몇 시에 하죠? 한 8시. 아니, 밤에는 안 하죠. 네, 밤에는 예, 전혀. 근데 군대는 밤에 합니다. 되게 힘들었겠네요. 밤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일과 중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얼차려 이런 거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시 집합 이런 거 어두운데 집합했다. 예,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집합은 그 집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립적 개념인 예, 근데 거죠? 이제 통하는 거는 모인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수학의 집합도. 그래서 이 집합은 어떤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집합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 이 집자예요. 집자, 한자 집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인데 원래 글자 이게 갑골 초기 형태거든요. 갑골 네. 뼈에 새겨진 거라던가 그리고 근무는 이제 청동기에 새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진시황 때 만들어진 전서라는 건데 여기 보면 사이의 숫자가 좀 다르죠. 네. 여기 보면 한 마리씩인데 여기는 몇 마리인 것 같아요? 3마리인가요? 그렇죠, 3마리. 네. 여기도 한 마리. 네. 여기도 3마리. 예. 근데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네. 몇 마리로 있는 게 더 느낌이 와닿을까요? 많이. 그렇죠. 네. 그 보면 요 3마리 있는 게 좋겠죠. 네. 3마리가 모여 있다라고. 네, 그래서 원래는 새가 많은 요 3개의 글자가 참 좋아 보이는데 네. 단점이 있는데 뭘까요? 그 그리려고 하면 획수가 많아지. 그렇죠. 이게 3마리나 그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변성. 예, 의미상으로는 요 3마리가 있는 게 좋은데 이 문자화가 되다 보니까 문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사용하기 편하게 네. 이렇게 발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3마리가 한 마리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외롭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이 집자를 보면서도 원래는 3마리다. 약간 추격형인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3마리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네. 이 집자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원래는 3마리가 그렇죠. 그래야 집인데. 그렇죠. 그래야지 의미상으로 맞죠. 나무 위에 3마리의 새가 있다라는 거. 모여 있다라는 네. 거죠. 한 마리는 모여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렇죠. 네. 외로운 섬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의 글자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도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훨씬 더 또렷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 마리다. 집합. 이것도 보면 나무 위에 세 마리가 집합해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 집자를 보니까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도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거기 프라이데이라고 그렇죠. 있었죠. 네, 그렇죠. 함께 있어야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수학의 집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개념들이 있어요. 공집합, 교집합. 그렇죠? 공집합은 뭘까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렇죠. 그냥 텅 비어 있죠. 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자. 그래서 영어로 empty 이 상태죠. 네.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비어 있으니까. 네. 이 공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위에 약간 뚜껑 같은 게 있죠. 네네. 근데 이게 구멍혈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멍혈. 네. 그게 보면 우리 굴이라고 하죠. 비어 있는 공간, 동굴 아시죠? 예, 동굴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비어 있는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동굴, 텅 빈. 거기 뭐 사람이 살거나 동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떤 공간의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 그 위에 부분에 있는 거고, 네. 이 밑에 부분은 뭘까요? 소리. 예, 소리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계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장인 공자. 그래서 다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합쳐져서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공자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을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A와 B, A 집합과 B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겹쳐 있어요. 겹쳐 있죠. 네. 그래서 이 색깔 있는 부분이 바로 교집합. 네. 중첩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겹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이랑 교집합이 없어, 혹은 뭐 교집합이 있어 이런 말을 하죠. 네. 뭔가 겹쳐지는 공통적인 그렇죠. 네. 공통적인 관심사라던가 성격적인 어떤 비슷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걸 교집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런데 이 교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갑골문, 초기 글자죠. 네. 지금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다리를 꼬고 있는. 맞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크로스되어 있어요. 교차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인 거예요. 교차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도 다리를 꼬고 있죠. 네. 아마 문자 모양이 약간 다른데 이거는 자료 출처에 따라서 이렇게도 쓴 사람이 있고 이렇게도 쓴 사람이 있고. 네. 근데 다리를 꼬면 혈액순환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약간 양반 다리 같긴 해요. 양반 다리가 편합니다. 근데 원래는 다리를 꼰 모양인데 이 다리가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자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됩니다. 네. 근데 이 한자에서는 사람이 잘 안 보이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변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자를 가지고도 해서체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원래는 다리를 교차한 것이다. 근데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아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집합하면 또 합집합이 있죠. 네. 여기 보면 A 전부 그리고 B 전부 교집합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합집합. 합한다 할 때 합자. 합은 좀 쉽죠. 네.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 그런데요, 좀 낯서네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A가 이렇게 A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여집합이라고 하고 약간 C처럼 이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라임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여집합 그 기온 것 같고 그렇다면 여집합이 무엇이냐? 자, 이것도 볼 수 있겠죠? 네.
오른쪽 부분이 빨간색 여기서 여라는 발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글자 안에서는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발음이 여, 네. 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왼쪽 부분에 뭔가 의미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바로 밥식자. 아까 이미 기자의 왼쪽에서도 밥이 있었죠. 예, 네. 그것처럼 여기서 밥이 있어요. 네. 근데 의미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밥솥에 항상 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보온밥통이 있으니까 네.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도 뭔가 밥솥에 밥이 있어야 좀 안심하지 않았을까. 그쵸. 갑자기 먹는 거 배고플 되게 때가 있으니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밥식자가 들어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부분은 발음이고 남는다라고 하는 게 뭐가 남는다? 밥이 남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워서도 쓸 수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잉여라는. 예, 맞습니다. 예, 잉여할 때 그것도 옛날에 소설 중 잉여인간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들 취직하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일이 없고 하니까 자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림으로 보자면 취직한 사람들은 여기 A에 다 속한 사람들이고 네. 취직하지 못한 경우는 여집하기 그 외에 남는 거죠. 그래서 슬프네요. 사회가 근데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잉여 인력이 감소가 돼야 되겠죠. 이 안에 이제 다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차는 뭘까요? 빼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뭐 연산할 때도 차감한다. 그렇죠. 그리고 차액이란 말도 있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빼고 나머지 네. 금액을 차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집합에서도 A가 있을 때 B를 뺀 부분, 네. A-B처럼 생겼죠. 네네. 요 부분을 차집합, 네. B를 뺀 부분,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책을 샀는데 뭔가 돈을 더 냈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연락을 차액은 환불해 주세요 이런 말. 그렇죠. 아니면 뭐 쿠팡 같은 데다가 약간 고급진. 그렇죠. 예, 차액은 환불. 의외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말. 네, 그건 꼭 알아야 되는. 그렇죠. 옷을 샀는데 만약에 옷이 크기가 안 맞다라든가 할 때 뭐 환불해달라고 할 때 뭐 금액으로 뭔가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자를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아까 밥이 남는다 했는데 여유자금. 네.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비밀인데요. 네. 근데 뭔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좀 든든하긴 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유자금 할 때도 요 여자. 홍쌤은 여유자금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유는 제 유자기도 한데 넉넉하게. 그래서 네. 남아있고 넉넉하다. 네. 여유자금은 마음이 넉넉해져. 마음이 넉넉한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과 확률이죠.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집합 다음에 확률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날 확실성, 얼마 몇 프로나 이제 확실히 일어나느냐. 100%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 10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대전제 중에 3단원법, 우리는 죽는다, 모두 죽는다, 뭐 이런 말들이 약간 100%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나 그렇지 않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전제가 사라지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여튼 그런 확률을 네. 이제 확률이라고 하고 확실성의 정도나 비율이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계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제 통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각각 확실성의 확, 비율의 율, 그래서 확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통합의 통, 계산의 계, 그래서 통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보통 근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학 용어 예, 그 한중일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네. 보통 이런 근대 용어들이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은 아무래도 kan지를 쓰기도 근데 보통 하고 이제 훨씬 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예, 예. 개방적이어서 서양 예, 문물을 근데 이제 네. 그 당시 역사적인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에서 뭔가 이런 걸 활발하게 네. 근대 용어들을 많이 만들었을 법한데 네. 그 당시 들어보시죠, 뭐 아편 전쟁이라든가 네, 그쵸.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뭔가 서양의 그 네. 침탈을 좀 빨리 많이 받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뭔가 이런 용어를 만들고 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나라의 크기도 그렇고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를 만약에 평시였다면 많이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좀 메이지 유신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빨리 받아들였던 서구의 문물을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뭐 아편 전쟁이나 이런 그런 침탈이 심하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그런 있겠습니다. 여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그 서구 문물을 약간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들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다수의 용어들을 받아들였다라고도 네.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죠. 네. 예. 또 차액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든 용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입니다. 도형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기하학이라. 네. 네. 근데 기하학이 뭐라고 알고 되게 계신가요? 어려운데. 네. 근데 기하학이 네. 영어의 어떤 단어에서 왔어요? 뭘까요? 지오메트리.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되게 지오메트리. 자신 없게 네, 얘기했는데. 지오메트리에서 네. 그거를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예. 정확히 지오라고 하는 게 뭐가 될까요? 땅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하학이 가장 처음에 이제 태동한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나일강이 이집트. 네. 이제 나일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피라미드. 네, 그것도 있지만 범람이라는 단어. 네네. 네, 그래서 수학 관련 책을 보니까 이 범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범람을 하면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농사도 다 망쳐지고 그렇죠. 살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상당히 고마운 부분도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 수분을 공급해줘. 네. 그래서 그 범람 자체는 조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네네. 그 수분 공급을 해주고 또 네. 그런 어떤 유기물들을 네네. 이제 땅에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범람이 되고 나면 내 땅, 네 땅의 경계를 알 수 없대요. 범람이 되니까. 예. 거기 살아남은 것만 해도. 예, 그거는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네. 그거를 너희 땅과 나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땅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땅과 관련된 거. 네. 그리고 보면 한자 지도 그러니까 발음 비슷하잖아요. 지오메트리. 그렇네요. 그렇죠. 네. 제 뇌피셜입니다. 뭔가 지오라고 하는 것과 지라고 하는 게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오메트리를 이제 기하학으로 번역한 사람이 네. 서양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테오 레치라는
그래서 선주시리를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기하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일본에서 근대 용어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하과 이제 요 도형과 네. 관련이 깊은 것이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A, B, C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원이 이 안에 이렇게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원이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원과 이 삼각형이 네. 요 지점에서 요 세 개의 지점에서 어떻게 됐죠? 맞다. 그렇죠. 네. 접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원이 안에서 접하고 있다. 안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내적.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안 내자 접할 접자. 네. 요 접은 우리가 접선에서 봤었죠. 네네. 접선 접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네, 조금 더 또렷하게 알 수 있죠. 네. 그거에 비해서 이 원이 삼각형보다 더 클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더 크죠. 네. 그럴 때 원이 삼각형에 어떻게 되죠? 밖에 접하고 있죠. 네. 밖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다? 외적. 그렇죠. 외접. 네. 그래서 내와 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죠. 네. 예,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내국인이라고 하죠. 우리.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외국인. 그렇죠.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 이런 거. 네. 그래서 내접과 외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심, 외심이란 말이 있는데 이 심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그렇죠. 중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점들이 뭔가 심이죠. 네네. 중심인데 요거는 어떤 무게의 중심이라고 네. 하고 수심은 여기 어떻게 보면 수양버들이라고 하죠. 네네네. 알아요. 수양버들의 핵심이 뭐죠? 흔들리는 거. 예, 그것도 있는데 그 전에 축 처져 있죠. 네네, 맞아요. 네, 축 처져 있어야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A에서 이 직각으로 되어 있죠. 네. A에서 수양버들처럼 축 처져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수심이에요. 음. 드리울 수. 네네. 드리울 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내저번이네요. 아까 봤던 거. 그렇죠. 네.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이런 깨달음이 네. 것이죠. 그러면 외심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그 반대. 그게 외저번이죠. 네. 외저번의 중심은 외심이다. 네. 그리고 이건 방심이라고 하는데 방심한다는 또 방심은 아니겠죠. 네,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네. 하여튼 이런 방심이라는 개념 뭔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게 이제 방심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심과 관련된 용어들도 있다. 네. 이 심이 마음 심자인데 네. 여기서는 센터라는 뜻이겠죠. 네. 중심이라는. 그래서 예전에 그 뮤직 센터 뭐 이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는 음악 중심 네. 네. 이런 그 이름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거죠. 네. 센터나 중심.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입니다. 각도 보면 여기서 가장 뾰족한 게 뭘까요? 뾰족한 거요? 네, 빨간 거죠. 네, 빨간 거. 예,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 칼이나 되게 날카로운 거는 뭐라고 하죠? 무슨 얘기죠? 예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무슨 각? 예각이 됩니다. 얘가. 예각. 날카로운 게 있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얘는 엄청 각도가 크죠? 커져 있고 그쵸? 둔한 느낌. 맞아요. 둔각입니다. 네. 둔한 각도. 네. 둔한 각도. 그거에 비해서 딱 곱게 딱 직각. 그렇죠. 90도는 직각. 네. 그래서 예각, 직각, 둔각 이렇게 네. 됩니다. 예각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리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네. 대칭이동은 이제 X축, Y축
아시죠? 이렇게 대칭으로 네네. 이동하는 건데 저는 대칭 이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거예요. 데칼코마니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보면 이 중심을 해서 일단 네. 물감을 요 오른쪽에다 붙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접겠죠. 네. 네, 접으면 똑같이 대칭 이동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칭 이동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보면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네. 요 선이 이 각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나누고 있어. 그렇죠. 정확히 똑같이 나누고 있죠. 네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거죠. 네네. 그래서 등분이라고 해요. 네네. 같이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전에 아까 등호, 부등호.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등자, 같을 등자, 네네. 예, same이라는 뜻이죠.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네요, 홍쌤은.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자 개념도 아까 중심 센터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개념이랑 같이 보면 또 훨씬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네. 그래서 각을 두 개의 똑같은 각도로 나눈 직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실 때 한자 개념 혹은 영어 개념은 보시지 마시고 그거를 연결시켜 보세요. 네. 예, 그러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또렷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근에 대해서도 영미권에서 루트라고 하죠. 네. 그렇죠? R 발음 예, 조심하셔야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권에서는 뿌리, 뿌리, 예,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통할 수 있다. 네. 의미적으로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예, 바로 아까 수선 제가 설명드렸던 수양버들. 거예요. 예, 그렇죠. 요 P에서 네. 여기만 볼게요. 네. P에서 쭉 이렇게 늘어뜨렸죠. 네. 선을 네. 예, 직각이 되게. 이게 바로 수선이에요. 수선. P에서 오수선의 수선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한자. 고칠 숫자. 네. 예. 그래서 옷수선을 많이 이수선으로 하면 그냥 옷을 늘어뜨리는 선. 그리고 보면 이게 바로 수양버들이다 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축 처져 있죠. 네. 이게 이제 요 수의 느낌이에요. 축 처져 있으면 90도로 쭉 이렇게 돼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기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오메트리를 네. 이제 음차, 음이 좀 비슷하죠. 예, 지오라는 기하, 네. 조금 비슷하게. 아마 중국어는 더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몇 개 할 때 기자고 하는 어찌 하자인데 영어로 뭔가 왓이나 하우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토지를 측량한다고 하는 게 네. 얼마까지가 내 땅이고 얼마까지가 네 땅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하라고 하는 의미도 통한다 볼 수 네. 있죠. 여기 보면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 생각에는 발음이 좀 비슷해요. 지요, 땅지. 네.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어원, 영어 계통의 영미권의 어원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스 여기 보면 그렇죠. 그리스어, 에이션트 그릭이니까 고대 그리스어에도 네. 이런 단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뿌리가 깊은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는 요거랑 연결이 돼요. 뭘까요? 가이아? 그렇죠. 네. 가이아가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오, 네네. 대지의 여신. 그렇군요. 여신인데 땅과 관련된 음. 대지의 여신. 가이아, 지오 연결이 네. 되는 거. 다 G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땅 지자까지. 뭔가 좀 연관성이 어떤 있네요. 코드, 네, 뭔가 다빈치 코드 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기하 같은 경우는 의미 부분도 이제 고려했을 수도 있다. 이제 기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엄청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미적분. 미적분. 네. 보통 미적분에서 이제 수학을 놓는데. 저도 좀 그랬던 그렇죠. 느낌이 뭔가 드는데요. 어나더 레벨의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미적분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네. 성교사와 네. 중국인이 만든 말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출처가 요 책이에요. 수학영어와 기호 이야기 네. 책인데 이 미분 그리고 그 전에 이 미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작을 그렇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미시경제. 그렇죠. 네. 거시경제는 되게 큰 그쵸. 거대한 그렇죠. 경제. 뭐 환율이 어떻고 네. 미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죠. 네. 뭐 수요와 공급 뭐 네. 이런 그런 걸 미시라고 하는데 또 다른 거는 되게 미세하다. 미세하다. 네, 빙고. 네, 되게 자꾸 보이지 않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미라고 하죠. 그래서 작게 나누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잘게 써는 것처럼 네. 예, 우리가 요리할 때 칼질할 때 잘 그래서 작게 나누거나 쪼갠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단위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라는. 그게 바로 100만 분의 1이라는. 네네. 100만 분의 1을 미라고 쓰더라고요. 네. 흥미롭죠. 근데 이 미적분은 아까 제가 용어를 지오 같은 경우는 마테오 리치가 들었다고 했죠. 네. 그렇지만 미적분이란 말도 선교사랑 네. 서양 선교사랑 중국인이 같이 만들었다라는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네. 적분이 이제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쌓인 변은 이제 곡물이죠. 네. 이제 수확한 곡물을 묶어서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번역어라고 볼 수 있죠. 네. 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그림 보면 어떤 그 머리가 긴 노인이 있는데 손으로 이제 원래 의미를 보면 약간 조금 안타까운 그림이에요. 손으로 이제 노인을 약간 손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모양이에요. 약간 학대의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거기서 파생되어서 네. 뭔가 미약한 힘을 가진 노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좀 약하죠. 이게 나이가 들고 하면 힘이 아무래도 빠지시죠. 노약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미의 그런 슬픈 어원을 가지고 있는 한자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른쪽 부분이 이제 발음이 꾸짖을 책인데 네. 그래서 책에서 발음이 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쌓였다? 벼가 쌓였다. 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란 단어는 한번 발음을 좀 해보실까요? 제 발음이 좀 differentiation. 네, 맞습니다. differentiation의 번역어인데 점선면 입체가 미적분과 유사한 관계임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어떤 면을 미세하게 쪼갰을 때 미세한 부분을 미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원이다. 근데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보세요. 이게 네모죠. 네. 네모 요거를 이게 만약에 4cm, 4cm 하면 넓이가 뭘까요? 16. 그렇죠. 쉽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요 그래프 좋네요. 요 그래프에 요 아래의 넓이, 네. 곡선이 포함된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 텐데 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적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네. 이걸 다 더해요. 네네. 그러면 여기 넓이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직선으로 된 넓이는 구하기 쉬운데 네. 곡선이 들어간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람의 욕망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예, 곡선이 그렇죠. 그래서 곡선이 포함된 넓이를 구하는 것이 적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굳이 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필요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럼 다시 미분으로 돌아가면 네. 그럼 미분은 왜 존재할까? 왜 존재할 것 같아요? 그거를 미세하게 쪼갤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여기 그 경찰이 있죠. 네. 지금 뭘 하러 앉아있을까요? 선물 주려고 앉아있을까요? 벌금 받을 그렇죠. 딱지. 그렇죠. 근데 여기 카메라가 있죠. 네. 그 카메라를 뭘 하는 것일까요? 차가 쌩쌩하고 가고 네. 있죠. 그래서 과속. 과속을 단속하는 거죠. 도 저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위해서 미분이 필요한 겁니다.
경찰. 약간 악랄하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이 차가 가고 있는데 네. 원래 거기가 만약에 80km로 가야 된다 네네. 라고 하는데 그 차가 만약에 90km로 가고 있어요. 혹은 네. 100km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네. 그 차의 속도 혹은 순간 속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순간 속력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벌금을 못 걷겠지. 딱지를 못 떼겠지. 네. 네. 그래서 이 순간 속력을 알 수 있는 요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인 거예요. 아,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가파르죠. 네. 가파르면 속도가 이제 빠르다.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네. 그러면 순간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차인데 네. 경찰이 요 지점에서 요 시간되는 지점에서 딱 체크를 딱 했다. 그러면 딱지를 먹는 거야. 이 차는. 그렇죠. 네. 근데 요 지점에서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벌금을 물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속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네.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훨씬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더 악랄한 그 뭐랄까 벌금이 매겨지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게 순간 속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어떤 그 요새는 내비도 좋아가지고 네.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거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감시 카메라가 뭐 좀 있다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속도 줄이죠. 네, 줄였다가 카메라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빨리 막 가죠. 네.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속도를 계산해요. 그래서 어느 구간부터 구간까지 미분이 필요 없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도 또 그렇게 하셔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이게 순간 속도를 조심해야 되는지 평균 속도를 조심해야 되는지 늘 속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게 좋죠. 예, 저 같은 경우는 3차선으로 조용히 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미분의 개념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아까 복습해 보면 적분은 곡선이 있는 그 기울기가 아니라 곡선이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그게 적분이 필요한 거고 네. 미분은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어서 네. 그게 바로 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보셨죠? 과속하는 차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순간 변화율이 필요합니다. 순간 속도가. 그래서 미분이 필요하다. 이해되죠? 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보면 적분은 잘게 부순 것을 쌓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적분을 왜 할까? 이 곡선이 있죠. A부터 B 구간까지 이게 반듯하지 않잖아요. 곡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곡선이 포함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가상의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랑 여기 그래서 요거를 그 직사각형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걸 다 합치면 요거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더 잘게 자른 다음에 합치면 요거랑 더 비슷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잘게 해서 한 것을 다 합친 면적을 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직선만으로 된 면적도 있고 이거는 곡선이 포함된 면적. 이 면은 얼굴 면자. 이것이 바로 미적분이다. 이제 좀 미적분 좀 친해지셨나요? 네,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중고등학교 다니셨을 때도 미적분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미분을 하지? 그리고 미분 적분을 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개념이 뭐지? 아마 조금 좀 별로 모르고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미분이야. 그냥 이게 적분이야. 그걸 설명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근데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다 보니까 훨씬 쉽게
수학이 이해가 되고 네. 이 수학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유를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크게 봤을 때는 수학을 왜 하는가? 네, 혹은 수학에 나오는 용어가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가? 음흠. 아까 뿌리 근자라던가 지금 이제 미적분의 어떤 개념이라던가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뭔가 수학에 접근하는 것과 네, 그냥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수학을 위한 수학 이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싶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강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용어들을 한번 지금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는 영상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에서 이제 오늘은 수학 용어를 위주로 제가 이제 수업을 마련하였는데 그 뒤에도 이제 뭐 영어라든가 국어 그리고 사회나 과학에 대한 용어도 이제 이어서 녹화한 뒤에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김쌤 하실 말씀? 저도 오늘 같이 촬영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 수학의 개념이 너무 잘 들어와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저 역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시간 되세요.